나도 모르는 사이 폐가 위협당하고 있다. 마음 편히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 계속 기침하다 보니까 이제 잠을 못 자서 이제 불면증까지 온 거예요, 그게.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조차 계속되는 문제들. 아, 힘들어. 언제나 나올라나 다. 문제는 바로 우리 호흡을 돕는 폐. 폐질환이 위험한 이유로는 폐는 한 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약해진 폐는 폐렴, 폐암과 같은 위험한 질병을 부를 수 있고 국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폐렴. 문제는 10월 환절기를 시작으로 겨울 내내 폐렴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인데, 그리고 숨막히는 고통에서 벗어난 이들, 생과사를 관장하는 폐 건강을 사수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평범하게 숨쉬는 일이 점점 힘에 부친답니다. 아유, 뇌염 때문에 그런지 그냥 더 기침이 심한 것 같아. 공해와 미세먼지로 가득한 도심 속을 사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다는 올해 63살의 고재임 씨. 조금만 공기가 나빠져도 바로 튀어나오는 이 기침 때문입니다. 불편하죠?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다고요, 지금. 주변 사람들 반응이 좀 어때요? 안 좋아요. 다 코로나 걸린 줄 알고. 다 피해버리잖아요, 다. 결국 사람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피해 마스크를 꺼내든 제임 씨. 그런데 하나가 아닌 두 개입니다. 왜 마스크를 2개씩이나 끼세요? 아이, 2개 끼어야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갈 것 같고, 나도 그렇고요. 지금. 근데 외출을 잘 안 해요.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식을 앓고 있다는 제임 씨. 그래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도로 매연을 피해 버스 대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하철도 문제는 있습니다. 탁한 공기들이 지하에 모여 있다 보니 숨 쉬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데요. 애써 기침을 참아보지만 도무지 참아지지가 않나 봅니다. 안 되겠다. 여기서 내려야지. 결국 따가운 시선을 피해 지하철에서 내리고 마는 제임 씨. 왜 내리셨어요, 갑자기? 아니,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그냥 내렸어요. 이럴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가다가 내리는 게 막 일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지 않으려고요. 해요. 힘들게 돌아온 집. 제임 씨를 가장 반기는 건 구름아. 반려견 구름입니다. 지친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존재라는데요. 하지만 품에 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유, 그만해요. 엄마 그만해 또. 너 때문에 더 한 것 같으니까 지금. 흩날리는 털 때문인지 기침이 또 시작된 건데요. 아니, 어떻게 천식이 있는데 강아지를 갖다 키우세요? 아니, 큰아들이 나 집에 가. 엄마 혼자 있으면 울증 온다고 이거를 말도 없이 데리고 온 거예요. 쬐끔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나 싶어갖고 막 알레르기 검사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 조금 영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약을 먹어야지.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집안에 빼곡한 수많은 약들 모두 10년째 먹어온 것들입니다. 이
드시는 약들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저 기침 많이 할 때 이게 먹는 약이에요. 드시냐? 예.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질까 하루 3번 빠지지 않고 챙겨 먹어왔지만 약한 기관지와 폐에 찾아온 질병은 천식이 끝이 아니었답니다. 너무 많이 기침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뇌과를 찾으니까 폐를 찍더니 아이고 폐를 앓은 적이 있네요. 그래갖고 앓아갖고 나섰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폐를 앓았어요. 내가 그랬어. 폐렴? 폐렴을. 아니 앓은 적이 있어요. 여기가 흉터가 있어요. 폐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서 이제 앓은 거예요. 그거. 또래 친구들에 비해 감기에 자주 걸렸다는 어린 시절의 제임 씨. 그런데 감기인 줄만 알았던 게 알고 보니 폐렴과 천식이었던 건데요. 같은 문제를 가족들 역시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기침을 했어요. 엄마가. 저녁에로 기침하고 낮에도 기침하고 내 바로 위에 오빠도 그렇고 우리 언니도 그렇고 우리 큰오빠도 그렇고. 그날 저녁 밤이 되고 기운이 떨어지자 더욱 심해지는 그녀의 기침 증세. 결국 또다시 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침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닌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면제라는데요. 기침 때문에 잠 못 자서 수면제를 한 번씩 묵으면 괜찮을까 그냥 기침해도 자닐까 싶어갖고 이것도 이렇게 지어갖고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의 기침. 아이고 지겨운 기침. 아이고. 폐렴과 천식에 이어 수면장애까지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 아이고 이 기침 좀 안 났으면 좋겠어. 대체 제임 씨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천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네요. 네. 천식을 어떻게 지금 앓고 계신가요? 지금요 저녁으로 더 많이 기침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수면제까지 먹고 있거든요. 근데도 한 번 기침이 나오면은 멈추지 않으니까 그 수면제도 필요 없더라고요. 잦은 기침과 호흡곤란, 수면장애까지 일으키는 천식이란 어떤 질병일까요? 천식이라는 병은 이제 숨차고 쌕쌕대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기관지가 갑작스럽게 오므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식과 폐렴은 제임 씨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최근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미세먼지, 황사, 초미세먼지 이런 이제 먼지를 들여 마시면 누구나가 폐가 더러워지는데 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윤하는 분들이 이제 바로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시는 공기의 양을 부피로 계산해 보면 1분에 500ml 페트병 25개, 하루에 약 36,000개에 달하는 양인데요. 많은 양의 공기는 기관지를 타고 폐로 이동해 산소가 필요한 각 장기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 혈관에 쌓이게 되고 혈액에 공급되어야 할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각 장기의 기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폐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호흡근이 감소해서 폐 움직임이 저하되고 호흡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장년층, 노년층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흡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50살 정혜진 씨인데요. 밤새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간신히 아침을 맞이한 혜진 씨. 항상 옆자리에 챙겨두는 항염 스프레이로 기침을 잠재워 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침을 이렇게 자주 하세요?
네,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특히 잠자기 전에도 좀 나오고 이렇게 자다가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또 아침에 좀 깰 때 목이 이제 마르면서 이렇게 기침이 잦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침이 언제나 이게. 거실로 나와 날씨부터 확인하는 혜진 씨.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래 또. 미세먼지 많을라나. 청소를 또 해야 되겠네. 어떻게 오늘 날씨가 안 좋다 또. 공기청정기 켜놔야지 이걸. 환기를 포기하고 대신 공기청정기를 켜는데요. 일기예보에서 이렇게 공기가 안 좋다 이런 날에는요, 특히 제가 좀 기침이 잦은 편이라 이거 안 틀면은 왠지 공기가 더 안 좋은 것 같고 미세먼지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기침이 더 많이 나와요, 유난히.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늘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요. 밤새 쌓인 먼지들이 기침의 원인일까 매일 이부자리부터 꼼꼼히 청소한다는 혜진 씨. 하지만 청소기를 켜자마자 잠잠하던 기침이 터져 나오는데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오늘 유난히 더 기침이 더 많이 나고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기침이 더 많이 나오고 힘드네요. 분명 바깥 미세먼지로부터 철통같이 지킨 집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임시 방편으로 마스크와 스카프까지 챙기고 남은 청소를 이어가 보는 혜진 씨. 그런데 청소기를 켜자마자 또 시작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해진 기침 증세에 결국 청소를 멈추고 마는데요.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기침에 목 안이 쓰라리고 눈물까지 나올 정도. 괴롭다. 괴로워. 힘들어. 언제나 나을라나 다.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좀 어릴 때부터 많이 좀 약했었어요, 몸이. 약하고 기침도 많이 하고 좀 그런 편이었는데 감기가 오면 항상 기관지 염 쪽으로 많이 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랬는지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제 약한 부분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감기가 걸리거나 좀 공기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항상 좀 기침도 많이 나는 편이고 기관지 쪽으로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구토까지 동반하는 목쓰라림과 가래, 잦은 기침까지 기관지염과 편도염 등으로 인한 증상이었는데요. 심할 때는 좀 한 달에 한 번씩 꼭 병원에 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항생제 먹고 치료받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또 괜찮아져요. 그럼 이제 다 낫다 싶으면은 다시 또 재발해가지고 또 병원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6, 7번 간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왔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기침이 좀 어때? 아직도 좀 기침이 계속 나와. 잠잘 때 좀 나오고 기침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어요. 기침이. 좋아지겠죠. 많이 염려가 되죠. 늘 걱정이죠. 괜찮아야 되는데. 저도 폐결핵을 아주 심하게 정말 9개월 동안 약을 열심히 먹고 그래도 다행히 완치가 됐다 소리 듣고 지금까지 참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또 우리 아빠도 그렇게 또 폐결핵으로 결국은 폐암으로 또 고생하시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딸애도 혹시나 또 유전성이 있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되고 있어요. 호흡기가 약한 가족이 즐겨 찾는 메뉴. 한 번씩 삼겹살 먹으면 뭐 미세먼지 많은 날 먼지도 없어지고 목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낸다 그래갖고 일부러 한 번씩 먹고는 있어요.
그런데 삼겹살을 굽자 잠잠하던 기침이 또 튀어나옵니다. 심해지는 증세에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좋지 않은데요. 힘들게 완성된 삼겹살 구이. 열심히 잘 먹고 건강해. 그냥 기침 안 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럼 엄마는 그것밖에 없어. 가족이 겪고 있는 폐와 기관지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주치 이기호 쌤이 전해주는 특별한 솔루션 지금 시작됩니다. 두 분이요. 지금 보니까 다 가족분들이 폐나 기관지 쪽이 안 좋잖아요. 네. 왜 이런 상태가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빠가 그렇게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폐 쪽으로 결핵으로 앓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 아, 이게 부모님의 또 영향은 내가 받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고 네. 또 가족이 같은 환경에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하게 되면 공기만 마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기만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뭐 미세먼지에다가 각종 염증성 물질에다가 독성 물질 또 알레르기 물질 이런 것들을 다 흡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나 기관지에 염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장기간 누적되면 폐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명 면역의 최전선이라 부르는 폐. 폐는 들숨과 날숨을 통해 공기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요. 문제는 오염물질을 함께 흡입하게 되면서 조금씩 폐의 기능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왔는데 왜 폐 기능이 이렇게 안 좋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 참 궁금하긴 해요. 실제로 관련된 어떤 통계가 있냐면요. 네. 2000년 대비 2015년에 여성의 폐암 진단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네. 더 주목할 것은 이렇게 폐암으로 진단된 여성의 90%가 비흡연자였다라는 거죠. 네. 무슨 일이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원인을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예. 창문을 이렇게 꽉꽉 다 닫아 놓으시네요. 어이, 저 네. 평소에 이게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네. 창문을 좀 활짝 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좀 공기 안 좋은 날이나 이럴 때 창문을 좀 열어놓으면은 먼지 들어오고 이러면은 네. 그날따라 좀 유난히 좀 더 기침이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갖고 아니 그럼 평상시에 환기나 공기 정화는 뭘로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그래서 네. 공기청정기 항상 매일매일 돌리고 있고요. 네. 또 공기 안 좋을까봐 이렇게 공기정화 식물들 이렇게 많이 사다가 집에 놔두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 정화시키는 곳이군요. 아, 이걸로 정화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요? 자. 짠! 여기 뭐예요? 자, 제가 네. 이 기계가 지금 이 집안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한번 지금 측정을 해볼게요. 네. 거실의 미세먼지 농도는 195. 환경부가 정한 매우 나쁜 등급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외부의 실외 활동을 거의 하지 말아라 아유. 정도까지거든요. 그런 상태가 지금 집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는 네. 훨씬 더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알고 항상 꼭꼭 닫아놓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실내가 더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런데 아까 지금 공기청정기 얘기하셔서 네. 공기청정기 상태도 한번 좀 볼게요. 네, 공기청정기 보세요. 네. 공기청정. 열어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떻게?
흉터 사이사이를 꽉 채운 먼지들. 이거 아니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뭐니? 아니 근데 이 상태면요 여기 그냥 세균하고 또 바이러스가 번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환기도 안 하면 그냥 이게 다 날려서 우리가 오히려 질병 위험 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계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질병 유발기인 거죠. 질병 유발기. 어떡해. 그런데 폐와 호흡기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공간은 따로 있답니다. 바로 부엌인데요. 평소 자주 먹는 식재료의 조리 과정을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모두가 즐겨 찾는 달걀 프라이.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자 매우 나쁨 기준보다 3배 높은 수치가 확인됐는데요. 그렇다면 혜진 씨에게 심각한 기침을 유발한 삼겹살은 어떨까요? 와. 삼겹살 조리 중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무려 1026. 환경부 기준이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75 이상이면 매우 나쁨인데 지금 뭐 1000몇 막 이러고 있으니까 와, 이 정도면은 뭐 매우 나쁨에 정말 매우 나쁨이거든요. 측정 결과 세 음식 모두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삼겹살을 굽거나 이럴 때 나오는 게 아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리듐, 네, 조리매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아주 강력한 미세 입자이기 때문에 폐에 심각하게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네. 이 국제암연구소에서요, 이 조리듐을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거든요. 네. 실제 한 논문에 의하면 실험주에 미세먼지를 노출시키자 폐 조직이 손상됐다고 보고했는데요. 이렇게 손상된 폐 조직은 폐의 탄력을 잃게 해 호흡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조리듐이라는 거는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그때 나오는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리 기기를 바꾼다라기보다는 환기를 좀 잘 시켜야 되는 거고 꼭 후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왕이면은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요리를 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저랑 이렇게 다 구석구석 봤잖아요. 네?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늘 그냥 하는 생활이고 집안일이고 지금까지 늘 해왔던 그냥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질병의 폐질환에 안 좋은지 진짜 오늘 처음 느꼈어요. 네. 아이고, 저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거 보고 참 너무 진짜 기가 차네요. 애들, 어린애들도 있고 한데. 네. 이게 폐에 생기는 가장 무서운 병이 폐암이잖아요. 그런 경우에조차도 진행이 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폐 세포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을 못 느끼니까 겨우 느끼는 증상이 기침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침한다고 안 좋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흔한 암 중에는 특히 폐암이 5년 이상 생존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암에 비해서는 되게 무서운 암인 거죠. 여기 인생 2막을 시작했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을 풍경을 만끽하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 여성. 바로 올해 57세의 함지혜 씨인데요. 와, 너무 좋다. 여기쯤이 좋겠다. 고즈넉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아니 왜 이불 보따리예요? 여기 너무 멋지죠? 네. 풍욕하러 왔어요. 풍요? 네. 건강에 너무 좋잖아요. 옷을 다 벗을 순 없고 일단 운동 좀 하겠습니다. 전망 좋은 자리에 담요를 깔고 앉더니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는 지혜 씨.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위한 바람 목욕이랍니다. 지금 불어오는 이 바람이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저 갈대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폐 건강에 너무너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풍욕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바람이 제가 지금 숨을 쉬면서 폐까지 깊숙이 들어가게 호흡을 하고요. 또 내려놓고 손바닥도 또 이렇게도 하면 피부에도 너무 좋게 온몸으로 맞이하는 거죠. 도심 한복판에서 살던 그녀가 삶의 터전을 시골로 옮긴 건 약 10년 전.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행복을 다신 누릴 수 없을 줄 알았다는데요. 의료 도매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시 못할 일이죠. 공기가 안 좋고 섬유 먼지도 그렇고 그런 환경이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미세하게 가슴 통증을 살짝 느꼈었거든요. 여기가 아팠어요. 근데 뭐 그냥 잠깐 아픈 게 아니라 한 달 이상을 아프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정말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폐암을 발견됐다라고 하고 또 수술을 하게 됐죠. 45이란 나이에 받은 폐암 선고. 왼쪽 폐 속에서 암 종양이 자라나고 있던 겁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딱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한 15분은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폐암을 이겨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는 지혜 씨. 하지만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또 한 번의 좌절을 경험해야 했는데요. 한참 모니터를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일 있나요? 라고 여쭸더니 암보다 더 안 좋은 녀석이 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폐섬유종이었어요. 폐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폐섬유증 진단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모든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작한 귀촌. 이곳에서 처음 느껴본 좋은 공기는 다시금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했답니다. 이 불어오는 제 피부에 느껴지는 이 바람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냥 행복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단어, 그런 것 같아요. 폐암과 폐섬유증을 진단받은 지 10년.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지혜 씨. 그녀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누르 갔어요. 서울에서 옷을 만들던 지혜 씨는 이곳에서는 술을 빚고 있습니다. 술에 들어가는 쌀부터 발효식품까지 모두 지혜 씨의 손에서 탄생된다는데요. 지금 전통주 빚고 있어요. 전통주? 네, 지금 여기가 전라북도 김제죠. 김제에서 나는 쌀로 지금 가양주, 집가짜 써서 가양주라고도 해요. 가양주를 지금 빚고 있어요. 저희 가양주 연구회 회원들하고요. 모든 재료와 과정은 전통 방식 그대로. 그래야 더 건강하고 맛있는 전통주가 완성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지금 모습에서 병색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건강한 모습 보면은 폐암을 앓았다는 게 전혀 거짓말, 그냥 지어낸 얘기가 들 정도로 너무 건강하시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지혜 씨가 처음 술을 빚게 된 것도 암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 환자였던 분이 어떻게 술을 빚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술을 하면은 상극이잖아요, 사실은 병과. 그런데 농사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농사지은 쌀로 전통주를 빚어서, 가양주죠. 집에서 빚는 그런 술을 빚어서 그걸로 식초 발효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술에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도시보다 더 바쁘게 흘러가는 시골 생활. 근데 상추가 벌써 이렇게 며칠 사이에 꽃대가 올라왔지? 쌉싸래한 향이 느껴지는데 정말 건강해지겠다. 맛있겠다. 폐 건강을 되찾기 위해 이곳에 정착 후 가장 먼저 시작한 일, 바로 농사랍니다. 자라나는 모습에 한 번, 그리고 건강한 맛에 또 한 번 즐거움을 느낀다는 지혜 씨. 나날이 늘어가는 요리 실력은 덤이라네요. 이거는 유자청이에요. 유자청도 직접 담았고, 이거는 천연 발효 식초예요. 직접 재배한 채소에 유자청과 발효식초를 더하면 건강한 샐러드 완성. 그리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혜 씨만의 특별한 반찬도 있는데요. 이거는요, 술지개미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나나스케라고 우레로 만든, 우레도 좀 사실은 생소해요. 판매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레 장아찌라고, 이게 이제 술지개미로 한 거예요. 노각과 비슷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우레. 정말 신기한 맛이에요, 이건. 여기에 술찌개미를 더해 감칠맛을 배로 담아낸 장아찌랍니다. 아픈 사람은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 인스턴트 식품은 오지 마라고 멀리 하고요. 주로 아마 발효 음식을 많이 해 먹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식초든 그 외에 장이든 전부 다 제가 직접 해 먹거든요. 왜냐면 내가 한 거는 제가 신뢰를 하잖아요. 특히 신경 쓰는 건 바로 조리 방식입니다. 굽거나 튀기는 요리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요리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렇게 지혜 씨만의 건강하고 맛깔나는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드셔야 건강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지혜 씨. 이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거라는데요. 원래는 못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인생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삶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또 함께하는 분들도 즐거워하니까 저는 더없이 행복하죠. 식사를 마친 지혜 씨가 또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식후에 커피나 차 대신 폐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고 있다는 이것.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이게 맹문동 볶은 가루예요. 제가 이거 매일 하루에 한 2번 정도씩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하는데 높은 데 오르거나 계단 오를 때 좀 불편했는데 얘를 먹고 난 뒤로 한 몇 개월 후부터는 좀 더 편안해졌어요. 암과 폐 섬유증을 겪은 뒤로 폐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지혜 씨. 그래서 찾게 된 비법이라는데요. 사실은 이제 폐암 수술한 지 한 12년 정도 됐으면 완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혹시나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또 발병을 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무리?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하면서 이제 예방 차원에 먹고 있죠. 폐를 위해 지혜 씨가 즐겨 마신다는 맹문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맹문동은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풀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인동초라고 부릅니다.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을 위해서 찾았다라는 불사초가 바로 맹문동이라고도 하죠. 실제로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게 되면은 맹문동이 무려 1370회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왕들은 말린 맹문동을 불에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많이 드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조선 왕들의 사모와 의례를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최장수왕 영조는 생맥산을 즐겨 마셨다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생맥산은 맹문동과 오미자, 인삼을 2대1대1의 비율로 달인 차를 말합니다. 또한 허준이 저술한 의학서 동의보감 속에서도 맹문동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맹문동은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약재로 체내 진액이 부족할 때 쓰였다고 합니다. 맹문동은 인삼보다도 더 많은 양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포닌 일종인 스피카토 사이드 A는 국내산 맹문동에서만 발견되는 성분인데요. 호흡기 점막의 점액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또 외부 물질로 인해 가지고 생긴 염증을 배출시켜 가지고 호흡기와 기관지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죠. 점막 면역에 도움을 주는 맹문동. 5종의 암세포에 맹문동 추출물을 넣자 스피카토사이드 A에서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살해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됐습니다. 누구보다 폐와 호흡이 중요하다는 또 한 사람. 자, 차분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한 녹음실에서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말없이 떠난 그 사람. 바로 8년차 트로트 가수 이예성 씨입니다. 잠깐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어. 자, 봐. 잊으라면 잊지 뭐. 아니야. 잊으라면 잊지 뭐. 고까지 이렇게 욱욱 이런 게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작사가의 조언대로 포인트를 살려 다시 한번 노래해 보는데요. 정중고 내가 울었네. 좋았어. 오케이. 잘했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난 말이야 오늘 노래 못할 줄 알았어 녹음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름 열심히 관리해서 이만큼 좋아져서 회복이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려. 그게 뭐.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걸까요? 4, 5년 전에 밤에 자다가 열이 펄펄 나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기관지염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래 생명 끝났다 체념을 했었는데 가수의 꿈을 이루고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당시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통증이 느껴지던 목.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는데요. 급하게 찾은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기관지염. 가수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만 겁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전화가 와도 통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만 할 정도로 목이 붙어가지고 노래 인생 끝났다 체념을 했습니다. 그러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마터면 꿈을 잃을 뻔했던 그날의 기억.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언제 아팠냐는 듯 가수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모두 철저하고 꾸준한 관리 덕분이었답니다. 목마르니까 한 잔 타 먹어야지. 목 건강을 위해 어디를 가든 꼭 가지고 다니며 챙겨 먹는다는 이것. 가수 활동을 연장할 수 있게 해준 예성 씨만의 특별한 목 관리 비법은 대체 뭘까요? 이게 복근 맹문동 가루인데 폐하고 기관지 좋다 그래서 지금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기침도 줄고 가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목이 답답하고 불편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지금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녹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예성 씨. 귀가 후 그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창문을 여는 건데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있네. 환기를 시켜야지. 아이고 시원하다. 저 베란다하고요. 여기 주방 창문하고 환기를 시키려면은 통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치면서 환기가 되게 위에서 이렇게 양쪽을 다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곳곳에 쌓여있던 먼지들을 꼼꼼하게 청소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먼지가 숨은 구석진 곳을 위주로 청소한다는 건데요. 제가요 기관지염을 한번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를 그때 뼈저리게 느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곤 공중에 물을 뿌리는 예성 씨. 이 또한 목 건강을 위한 청소법이라는데요. 청소기에서 먼지가 나와요. 그 미는 순간에 여기 지금 공기가 굉장히 지금 먼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 중에 이거 물을 분무기를 뿌리면 그 공기하고 이 물하고 맞으면서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먼지를 닦아내면 비로소 청소가 끝이 납니다. 말 없이 떠난 그 사람. 실내 정화를 끝냈다면 이번엔 폐 정화 차례겠죠?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늘 인근 산림욕장을 찾는다는 예성 씨. 아휴, 여기가 좋겠다. 숨 좀 쉬고. 공기 좋은 산속에 들어서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폐를 단련한다는 그녀만의 복식 호흡인데요. 이렇게 와서 하고 가면 아주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시내에서 그 미세먼지 같은 거 잔뜩 마시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그걸 해소합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폐 단련까지 했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죠? 이 맹문동, 이 복근 맹문동 가루에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이 기관지나 폐에 좋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폐와 기관지를 위해 챙겨 먹는다는 맹문동. 과연 사실일까요? 맹문동이 염증 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염증을 유발시킨 세포에 맹문동을 처리했더니 세포 속 염증 물질이 70% 감소했다고 보고했는데요. 특히 폐 건강을 위해 생맹문동보다는 볶음 형태로 섭취한다는 예성 씨. 실제로 맹문동에 열을 가하자 핵심 영양 성분이 생맹문동에 비해 더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사포닌의 일종인 스피카토사이드 A 성분도 건조와 볶았을 때 함유량이 증가한다는 논문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과 만나면 거품을 생성하는 사포닌 성분. 실제로 볶음 맹문동 분말을 물에 넣고 섞어봤는데요.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식과 폐렴으로 일상을 힘겨워하던 고재임 씨.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기관지염과 편도염을 겪고 있는 정혜진 씨까지 건강한 폐와 호흡기를 위한 두 사람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체계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그리고 볶음 맹문동 분말 섭취까지. 그리고 2주 뒤 다시 만난 두 사람.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폐 기능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2주 전에 비해 폐 기능이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호흡기 검사했을 때 그 포스트 익스피레이터리 볼륨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뱉는 볼륨이 있거든요. 그 볼륨이 40%, 즉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증가된 게 40% 증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호흡기 질환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질환과 유사한 손상을 유발시킨 세포에 맹문동을 처리하자 세포의 생존력이 개선됐다고 보고했는데요. 그렇다면 더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볶음 맹문동 분말은 일반 식품으로 과다 섭취 시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에서 3g 내외로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호흡. 건강한 생활 습관과 꾸준한 호흡기 관리를 통해 속 시원한 100세 인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채널 A